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아카마이 솔루션 데이즈의 마지막 날로 코로나19로 그 중요성이 매우 커진 제로 트러스트 보안 솔루션과 함께 EAA 솔루션을 최초로 도입하여 50유저를 시작으로 단시간 내에 전사적으로 확산, 적용을 하게 된 캐티의 제로 트러스트 보안 환경 구축 사례를 공개합니다. 이와 함께 아카마이의 글로벌 서비스를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고객이 현실 세계에서 마주하는 현안과 과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함께 고민하고 답을 찾는 자리로 이번 행사를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2021년 아카마이 솔루션 데이즈 마지막 날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고 방대하며 끊임없이 변화하는 디지털 세상에서 비즈니스는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위협이 숨어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방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카마이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수백 명의 아카마이 보안 위협 전문 연구원들은 매일 290TB의 공격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를 내장형 인텔리전스와 자동화된 보안 기능으로 전환해 위협 확산에 대응합니다. 작은 규모의 교묘한 피싱 사기부터 대규모의 디도스 공격까지 방어합니다. 아카마이는 모든 생태계를 보호합니다. 클라우드, 앱, API, 사용자를 보호하고 속도 저하 없이 비즈니스의 보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세션은 위드 코로나의 준비, 안전한 어플리케이션 접속 EAA, 그리고 캐티의 제로 트러스트 보안 환경 구축 성공 사례를 주제로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방진배 선임과 아카마이 코리아 솔루션 엔지니어 김채하 차장이 발표해 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카마이에서 솔루션 기술 영업을 담당하고 있는 김채하입니다. 이번 세션에서 말씀드릴 주제는 재택근무가 일상화되어가고 있는 지금 위드 코로나를 준비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직원들의 업무 편의성은 유지하면서 집에서도 안전하게 업무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아카마이의 제언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하게 한국전자기술연구원 EAA 구축 사례 인터뷰를 통해 웨비나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고객의 성공 사례를 말씀드리기에 앞서 안전한 원격 근무 솔루션 EAA의 개요에 대해 먼저 간단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EAA는 엔터프라이즈 어플리케이션 액세스의 약자입니다. 말 그대로 기업의 어플리케이션 접근을 위한 솔루션인데요. 기존의 오래된 기술인 SSL VPN의 혁신을 위한 차세대 솔루션입니다. 기존의 VPN이 가지고 있던 보안의 취약점을 제거하고 제로 트러스트 보안 모델에 기초하여 우리의 직원들이 기업 내부, 외부, 어디에서든 업무를 할 수 있게끔 동일한 업무 환경을 제공하는 솔루션입니다. 장표의 다이어그램을 보면 모든 사용자와 기업의 데이터 센터 사이에 아카마이 EAA 엣지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VPN 터널링 방식과 다르게 프록시 형태로 매번 모든 사용자의 요청이 EAA 엣지를 통해 전달됩니다. EAA 엣지에서는 요청하는 사용자에 대한 인증을 1차로 하고 인증받은 사용자가 접근하려고 하는 애플리케이션에 권한이 있는지를 2차 검증합니다. 권한이 있는 사용자라면 이 사용자의 요청을 데이터 센터 내부에 설치된 EAA 커넥터를 통해 내부 애플리케이션으로 요청을 전달합니다. 즉, 권한을 부여받지 못한 사용자, 인증을 받지 못한 사용자라면 외부의 EAA 엣지단에서 선제적 차단이 가능합니다. EAA의 제로 트러스트 기반의 아키텍처는 크게 보안적, 운영적, 사용자 경험적 세 가지의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L7 앱 기반 접속을 통해 인증받은 사용자에게 정확한 접근 권한을 부여하기 때문에 롤 기반 정책 설정이 가능하여 보안성을 높이고 사용자 디바이스의 위협 시그널을 탐지하여 앱에 대한 접근을 보호합니다. 다른 솔루션과의 가장 큰 차별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EAA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지원합니다. 또한 장비 설치 등의 작업이 필요 없어 신속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용자별 개인화된 앱에 대한 북마크가 있는 접속 페이지를 제공해서
IT 지식이 없는 누구라도 손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EAA를 성공적으로 구축한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의 사례를 인터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와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방진배 선임입니다. 저희 연구원은 1991년에 설립하여 올해 30주년을 맞이했고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을 포함하여 중요성이 높은 신사업 창출과 중소, 중견기업의 혁신 성장을 지원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전문 생산기술 연구기관입니다. 네, 소개 감사합니다.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은 아카마이 코리아의 EAA 첫 고객이기도 한데요. 제가 선임님께 EAA를 소개드리고 구축을 완료한 지도 벌써 3년이 되었네요. 캐티의 프리세일즈로서 캐티가 EAA를 정말 잘 쓰고 있어서 제가 다 뿌듯한 것 같아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선임님, 한국전자기술연구원에서 EAA를 도입하시게 되었던 몇 가지 계기가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당시 저희에게는 몇 가지 큰 계기가 있었습니다. 당시 코로나 이전 상황이었기 때문에 재택근무의 수요가 많지 않아서 낮은 스펙의 SSL VPN 장비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한 동시 접속 50유저 정도의 엔트리급 장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VPN 사용자가 갑자기 늘어나면 로그인이 막히거나 속도가 느려지고 심하면 장비가 다운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해 장비 업그레이드를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저희 연구원은 산업부의 보안 관제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VPN 장비의 보안 취약점이 지속적으로 발표되면서 해킹 시도의 정황이 자주 포착되고 대응해야 될 횟수도 점점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특히 디도스 공격을 받아 VPN 서버가 다운되었을 때는 SSL VPN을 위한 전용 디도스 장비를 도입해야 하나 고민하게 됐고, 특히 장애 대응이 어려운 휴일에 디도스 공격을 받았을 때는 뭔가 특별한 큰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절실히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저희 연구원에서 VPN 서버를 두고 직접 관리하다 보니 연구원 네트워크가 불안정하여 갑자기 연결이 끊어진다거나 2차 인증을 위한 문자가 오지 않는 등 VPN 운영 관련 다양한 이슈를 직접 대응해야 했습니다. 물론 연구원에 설치하여 운영 중인 다른 서버들도 문의가 많지만 에이전트를 설치해야 하는 SSL VPN 특성상 유독 다양한 문의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연구원의 업무 특성상 윈도우가 아닌 맥이나 리눅스 같은 다양한 OS 환경에서의 원격 접속 요구가 특히 많았습니다. 세 번째는 EAA 도입 후 저희가 가장 유용하다고 느꼈던 일입니다. 코로나가 심해지면서 갑자기 많은 인원이 재택근무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때 다른 연구원의 경우 추가로 예산을 편성하여 VPN 장비를 업그레이드하거나 신규로 도입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전해 들었습니다. 저희는 서버 업그레이드와 추가 확장성에 대한 걱정 없이 전사의 EAA를 즉시 배포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EAA 덕을 가장 많이 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이유로 저희 연구원에서는 여러 솔루션을 고민하던 중 당시 새로운 개념의 제로 트러스트를 선도했던 아카마이 EAA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네, 임팩트 있었던 계기들이 있으셨군요. 다음은 EAA 도입 과정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저희가 처음에 계약할 때까지만 해도 100명의 사용자에 대해서만 계약을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전사 사용자들을 모두 계약하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었나요? 네, 맞습니다. 저희 처음 계약할 때는 연구원들이 기존 VPN 접속 방법이 익숙할 거라는 판단으로 EAA와 VPN 두 개를 병행해서 사용해보자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100명 정도의 사용자에게만 베타 테스트 EAA를 사용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그 피드백이 너무 좋았습니다. 당시 해외 출장자와 연구센터 일부 사용자를 대상으로 테스트를 진행했는데 일단 EAA의 경우 에이전트 리스 기반이었기 때문에 반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테스터분들에게 접속 URL 정도만 전달했었고 이후에 그 지원 요청이 거의 없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는 아마도 사용자의 접속 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리스트가 북마크되어 있어 직관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또한 해외 출장자들의 경우에 SSL VPN 대비 접속 속도와 안정성이 크게 개선되어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베타 테스트 완료 후 기존 VPN과 EAA 두 가지 선택지를 주고 동시에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초반엔 당연히 기존 VPN 접속 방법이 익숙해서인지 대략 80% 정도 이상의 기존 사용자가 VPN을 계속 사용하고 있었고 EAA 사용자는 별로 없었습니다. 기존 VPN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접속이 되지 않아 연락이 오면 그때마다 EAA 사용을 권고했고 이후 시간이 흐르자 EAA 사용자 수가 점점 늘어 몇 개월 뒤에 보니 한 90% 이상의 사용자가 EAA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원격 접속에 대한 문의도 거의 10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하게 되어 EAA를 전사 배포하자고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오전에 확인해보니 기존 VPN 접속자는 1%가 채 되지 않았고 이젠 거의 모든 사용자가 EAA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의 기술이 다른 연구소들에 비해서 앞서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EAA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네, VOC가 줄어든 것 이외에 추가적으로 EAA를 통해 얻은 효과에 대해서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컸던 효과는 코로나로 인해 갑작스럽게 시작되는 재택근무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장비를 도입하거나 할 필요 없이 전사에서 EAA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네, 두 번째는 VPN 취약점으로 발생되고 있는 데이터 유출을 잘 방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EAA 로그를 보니 생각보다 많은 악의적인 접근들이 발견되었습니다. EAA의 경우 저희 서버에 접속하기 전 클라우드에서 사용자 인증을 처리하다 보니 EAA에서 알아서 악의적인 접근을 차단하고 있었고 저희 서버로는 어떠한 접근도 유입되지 않았습니다. 아카마이에서 말했던 제로 트러스트의 보안 모델의 효과를 봤던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세 번째는 에이전트 리스 기반으로 사용자가 사용하기 매우 쉽다는 것입니다. 특히 스마트폰의 경우 주기적으로 이렇게 앱을 업데이트해줘야 되는데 웹 기반의 접속이다 보니 추가로 관리해야 할 포인트도 사라졌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드웨어 폴트, 장비 스펙 향상 등의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있어 관리적 요소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는 관리자 입장에서 가장 큰 메리트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선임님께서 성공적으로 EAA를 구축하고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제가 EAA를 처음 도입할 때 가장 해보고 싶었던 것이 SSO 기능의 구현입니다. 현재는 EAA 로그인을 하고 연구원 업무 포털에 다시 로그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원들의 업무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SSO를 구현해서 EAA와 연동하는 것이 다음 목표입니다. 한 가지 또 디바이스 포처 기능을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재택근무가 많아지면서 사실 어떠한 PC로도 내부에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보안상 가장 걱정이 되는 부분이 사실입니다. EAA 디바이스 포처 기능을 통해 앱에 접근한 디바이스의 보안 시그널을 체크하고 보안 등급이 낮은 디바이스에서 접근한 요청을 차단하는 이러한 기능 등이 좀 재밌을 것 같습니다. 조만간 테스트를 통해서 또 한 번 전사적 배포로 테스트해 볼 예정입니다. 기술을 선도하는 캐티의 선임님답게 역시 혁신적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인터뷰 정말 감사합니다. EAA를 고민하시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었을 것 같아요. 특히 연구원분들에게 두 가지 옵션을 주고 EAA를 90% 이상 선택했다는 점과 VPN 취약점 공격을 선제적으로 피할 수 있었다는 내용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위드 코로나를 위한 안전한 애플리케이션 접속 솔루션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추가적으로 EAA에 대해 궁금하신 점, 현재 기업의 아키텍처에 적합한지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해당 주소로 메일 주시면 좀 더 깊은 내용 소개해드리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표 감사합니다. 이어서 랜섬웨어, 피싱, CNC로부터 안심하세요. 모든 인터넷 트래픽을 위협으로부터 검증하는 ETP라는 주제로 아카마이 코리아 솔루션 엔지니어 김채하 차장이 계속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카마이에서 솔루션 기술 영업을 담당하고 있는 김채하입니다. 코로나19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기업의 업무 환경이 온라인 중심으로 급변하고 있는 요즘 위드 코로나 시대에 맞춰 재택근무도 사내 업무 환경처럼 동일한 보안을 유지할 수 있는 아카마이 시큐어 웹 게이트웨이 ETP에 대해 말씀해 보려고 합니다. 2020년 1년의 팬데믹을 겪은 후 2021년은 어땠을까요? 그리고 2022년에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2020년 그리고 2021년 급증하는 확진자로 인해 정부는 재택근무를 권고했고 우리나라는 빠르게 재택근무의 체제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근무 환경을 사무실에서 집으로 이동시키는 것은 전 세계 많은 기업들에게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위드 코로나가 시작될 2022년은 아마도 재택근무와 사무실 업무를 하이브리드로 유지하기 위한 IT 인프라 전략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현재 인프라 보안 담당자분들에게 재택근무를 위한 보안 위협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반드시 생각해 볼 문제일 것입니다.
키사의 보고서에 따르면 악의적인 사용자들은 집으로 변화하고 있는 업무 환경이 보안에 취약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들을 표적으로 삼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업 내부에서 업무를 할 때는 외부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할 때 기업의 네트워크 보안 솔루션들을 거치기 때문에 악성 사이트 혹은 악성 코드의 다운로드 등을 차단할 수 있지만 재택근무자들은 업무를 위해 보안 솔루션이 부족한 개인 PC를 사용하거나 취약점이 많은 VPN에 의존하여 기업 내부의 데이터 센터에 접근하기 때문에 기업의 보안 솔루션에 적용받기 어려운 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메일이나 메시지를 통해 코로나19와 관련된 어휘 등을 사용해 사용자의 관심을 유발한 뒤 악성 첨부 파일을 다운로드 받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또 클라우드 서버를 장악하고 서버 내에 악성 코드를 배포하거나 CNC 서버로 활용하는 등 다양한 공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터폴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사이버 범죄 중 59%가 스피어 피싱이며 스피어 피싱 메일 제목에는 주로 코로나19, WHO, 마스크 등과 같이 코로나 혹은 코로나 관련 주의를 알리는 어휘가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위협에 대응하고자 아카마이가 사용하는 핵심 방어 레이어는 ETP, Enterprise Threat Protector입니다. ETP는 클라우드 기반의 시큐어 웹 게이트웨이의 일환으로 DNS 쿼리 과정에서부터 악성 도메인을 식별하고 페이로드 분석, 샌드박싱 기술 등을 이용해 데이터 유출, CNC 접근, 피싱, 랜섬웨어 서버 접근 등의 요청을 선제적으로 차단합니다. 모든 사용자의 요청의 게이트웨이 역할을 통해 사용자의 인터넷 트래픽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솔루션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아카마의 ETP를 사용하는 고객들이 받고 있는 실제 위협 이벤트의 샘플 데이터를 가시화해 놓은 모니터링 툴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피싱, 멀웨어, CNC 공격에 대해 기업은 꾸준히 공격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2020년 아카마이의 소티 보고서의 내용을 보면 지난해 전체 1,090억 건, 하루로 따지면 매일 약 3억 건의 DNS 쿼리가 발생했고 그중 2,151만 건의 악성 DNS 쿼리를 관측했습니다. 그림 2를 보시면 한 해 동안 다양한 공격이 발생했고 2분기, 3분기, 4분기에 트래픽이 급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분기에는 CNC 서버로의 요청이 다수 확인되었고 이는 개인 PC 혹은 서버들의 감염 사례가 많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ETP를 사용하게 되면 DNS 단계에서부터 이러한 요청이 차단되기 때문에 감염된 본넷이라고 하더라도 서버로의 접근이 차단되게 됩니다. 3분기를 보면 피싱 사이트로의 활동이 활발하였고 4분기에는 감염된 PC의 멀웨어가 증가하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만일 재택근무자들이 집에서 개인 PC 혹은 보안에 대해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은 환경에서 업무를 할 경우 데이터 유출, 랜섬웨어 감염, 디도스 본넷으로서의 환경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아카마이는 이러한 위협 환경에 가장 근접하게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른 시큐어 웹 게이트웨이와 ETP는 어떠한 차별성을 갖고 있을까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ETP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포함하고 있음은 물론 DNS의 바인드를 창시한 노미넘이라는 회사를 인수하면서 실제 대부분의 DNS 쿼리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 속에서 AI 분석을 통해 다양한 악성 도메인을 발견할 수 있으며 이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있습니다. 즉, HTTP 트래픽만 검사하는 타사와는 달리 세션이 맺어지기 전인 DNS 단계에서부터 방대한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선제적인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클라이언트 기반으로 회사 내부에서 또는 외부에서 동일한 보안 정책 아래에 놓여지게 됩니다. 즉, 회사에서 일하던 직원이 내일 당장 재택근무를 한다고 하더라도 ETP 클라이언트를 통해 사내에서와 동일한 보안 정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국제 특허를 받은 제로데이 피싱 공격 실시간 방어 엔진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는 머신러닝 기술을 통해 잠재적인 위협에 노출된 트래픽에 대한 방어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클라우드 기반 샌드박싱 기술을 통해 다운받는 파일의 악성 유무를 실행하여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용카드, 주민등록번호 등 글로벌 템플릿을 제공하고 있어서 사용자 신용정보 유출 방지에 대한 DLP 기능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ETP는 4단계를 통해 사용자의 인터넷 트래픽을 검증합니다. 첫 번째, DNS 패킷 검사를 우선 실시합니다. 모든 웹 요청은 DNS 쿼리 과정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접근하려는 도메인에 대해 검증하게 되는데 여기서 악성 도메인 접근이 확인되면 차단이 가능합니다. 아닐 경우 ETP 프록시 IP를 응답하게 됩니다. 두 번째, URL 검사를 합니다. 악성 도메인을 사용하지 않지만 악성 URL을 사용하는 경우 이 단계에서 차단됩니다. 1단계에서 ETP 프록시 IP를 전달받았기 때문에 요청이 ETP 프록시로 모두 전달되고 ETP 프록시는 URL 검증을 합니다. 만일 여기에서도 통과가 되었다면 세 번째는 페이로드 인라인 검사를 하게 됩니다. ETP 프록시가 사용자 대신 목적지에 접속하여 페이로드 분석을 하고 이에 대한 악성 유무를 판단합니다. 마지막 단계로 사용자가 악성 파일을 다운로드 받는다면 해당 파일에 대해서도 페이로드 검사를 하게 되는데 이때 파일 사이즈가 작은 경우에는 인라인으로 실시간 검사를 하고 클 경우에는 오프라인 샌드박스를 통해 검증하게 됩니다. 이 모든 워크플로우를 동일하게 하이브리드 업무 환경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강조드린 것처럼 ETP는 클라이언트를 통해 사무실, 재택근무 어디에서든 동일한 보안 정책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을 위해 사용자가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ETP 클라이언트는 중앙 PMS에서 배포가 가능하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 ETP의 기본은 악성 멀웨어의 활동, CNC 서버로의 접근, 피싱 사이트로의 접근 등 악의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요청을 DNS, HTTP, 페이로드 이 3단계 기반으로 선제적 차단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AUP와 같은 기능을 제공하여 성인 사이트, 게임, 불법 도박 사이트 등의 요청을 차단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DLP 기능을 통해 개인정보, 신용정보 등의 유출 또한 방어할 수 있습니다. 지난 2년 코로나를 겪으며 얻은 교훈 중 하나는 일반적인 보안 방식이 어느 정도까지는 효과가 있겠지만 보안은 상황 변화에 맞춰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드 코로나와 함께 다가올 2022년은 더 이상 과거의 보안 방식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을 느끼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뉴노멀 시대에 맞는 공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발전해 나갈 것임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에 맞는 준비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저의 발표였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분은 메일 보내주시면 더 자세한 솔루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표 감사합니다. 이어지는 세션은 모든 멀티팩터 오센티케이션이 안전할까요? 를 주제로 아카마이 코리아 솔루션 엔지니어 김채하 차장께서 계속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카마이에서 솔루션 기술 영업을 담당하고 있는 김채하입니다. 여기 참석한 분들은 안전한 로그인을 위해 이중인증, MFA 인증의 필요성을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이번 세션을 통해 현재 사용하고 계신 MFA가 정말 안전한 인증 방법인지 아니라면 어떤 인증을 써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푸시 방식의 MFA 앱입니다. 사용자가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해 로그인에 성공하면 MFA의 서버에서 등록된 앱으로 이 푸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런데 두 개의 화면을 얼핏 보면 다른 점을 찾기가 어려운데요. 하지만 자세히 보면 제이도라는 사용자가 받은 푸시 앱인데 한쪽은 미국에서 한쪽은 영국에서 로그인을 시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 사용자라면 사실 이러한 사소한 부분까지 확인하지 않고 승인 버튼을 누르게 되기 때문에 승인을 누르는 순간 미국 혹은 영국에 있는 악의적인 사용자로부터 데이터 유출은 시작되게 됩니다. 우리가 MFA를 사용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탈취될지도 모르는 사용자의 계정에 안전을 위해 한 번 더 추가 인증을 하는 것인데요. 왜냐? 계정 탈취 시도가 성공하게 되면 기업 내부의 정보 유출, 데이터 파괴 등 비즈니스적으로 악의적인 활동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조사에 따르면 계정을 탈취하는 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 브루트포스 공격이고, 이 공격을 통해 정상적인 계정을 얻는 데까지 대략 일주일 이내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실제로 보안 장비를 관리하시는 분들의 로그를 보면 브루트포스 공격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쉽게 계정이 탈취되기 때문에 보안팀에서는 정상 사용자만이 제공할 수 있는 사용자의 지식, 소유물, 생체 인식에 기반한 MFA를 설정하게 됩니다. 그럼 오늘의 주제로 말씀드리려 했던 MFA라고 모두 안전할까? 라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MFA 방식은 단일 로그인 방식에 비해 데이터 유출에 대한 리스크를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창과 방패처럼 악의적인 사용자들은 이러한 다중 인증을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찾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캡차를 사용하는 경우 봇을 이용해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획득하고 봇처럼 일하는 사람이 직접 캡차의 인증을 우회하기도 합니다. 또 사회공학 기법을 사용한 피싱과 SMS의 중간자 공격을 통해 이중 인증을 획득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우회 방법 중 대표적인 피싱 사이트를 이용한 중간자 공격 방법을 살펴보면, 먼저 공격자가 설정한 피싱 사이트에 피해자가 계정 정보와 MFA 정보를 입력합니다. 그럼 공격자는 중간에서 피해자가 입력한 그 정보를 취득해서 원래 페이지에 입력해 봅니다. 그럼 실제 포털에서는 MFA 인증이 피해자의 스마트폰으로 푸시를 보내고 피해자는 이 메시지에 대한 승인을 하게 됩니다. 혹은 OTP 숫자를 피싱 사이트에 다시 입력하게 되면 공격자는 이 OTP 숫자를 또 원래 페이지에 입력합니다. 그럼 공격자는 실제 로그인 포털에서 로그인을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가끔 제가 업무망에 접속한 적이 없는데 MFA 푸시 요청이 앱으로 올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저도 모르게 승인을 누를 때도 있었는데, 이러한 우회 방안이 있다는 것을 기사로 접하고부터는 절대 승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우회를 방어하기 위해 어떤 방식을 사용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아카마이 MFA라는 솔루션은 MFA의 우회로 인한 악성 활동이 발생되는 것을 방어합니다. 아카마이 MFA는 FIDO2라는 MFA 인증 표준을 사용하는데, 사용자가 접속하는 브라우저와 사용자의 모바일을 페어링해서 안전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이 페어링이라는 기술입니다. 기존의 FIDO2를 지원하는 MFA 솔루션은 별도의 하드웨어 키 혹은 USB가 별도로 어센티케이터로 동작을 하게끔 했었었는데 반해, 아카마이 MFA의 경우 모바일 앱을 통해 소프트웨어 기반의 어센티케이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카마이 MFA가 지원하는 방식은 PC 프루프 푸시 방식입니다. 물론 OTP, 일반 푸시 방식, SMS, 전화 인증 등의 MFA도 지원하고 있지만 가장 안전한 방식인 PC 프루프 푸시 방식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 방식은 현존하는 MFA 방식 중 가장 강력한 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 사용자가 이용하는 웹 브라우저의 확장 기능을 이용해서 아카마이 MFA를 활성화합니다. 그리고 모바일에 있는 아카마이 MFA 앱을 통해서 브라우저와 앱을 페어링합니다. 일반적으로 CTAP라는 프로토콜을 이용해 유비키와 같은 하드웨어 토큰과 클라이언트 디바이스 간의 시큐리티 채널을 통해 통신하게 되는데, 아카마이는 이러한 하드웨어 인증기를 소프트웨어를 통해 모바일에 담았습니다. 이 소프트웨어의 키값은 모바일 내에서도 해킹이 불가능한 영역에 저장이 되어 어떠한 경우에도 해킹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따로 하드웨어 기기가 없어도 되기 때문에 사용자의 입장에서도 로그인을 하는 데 있어 편리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후 사용자가 로그인 포털을 통해서 계정 정보를 입력하게 되면 IDP에서 아카마이 MFA 서버에 노티를 주고, 아카마이 MFA는 사용자가 접근한 브라우저 정보와 모바일 앱과 페어링된 정보인지를 확인한 다음 인증이 된 후에 스마트폰 앱으로 푸시를 전달합니다. 이때 모바일에서 지원하는 생체 인식도 챌린지의 응답으로 연계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아카마이 MFA는 아카마이의 EAA뿐만 아니라 옥타나 마이크로소프트 등의 IDP와도 연동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전에 보여드렸던 피싱 공격에 대해서 아카마이 MFA를 사용함으로써 어떻게 방식이 변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선 과정과 동일하게 피해자는 피싱 사이트로 접속하고 중간 공격자는 사용자의 계정과 MFA 정보를 취득합니다. 그럼 악성 사용자는 이러한 정보를 이용해 실제 로그인 포털에 해당 정보를 사용합니다. 로그인 포털에서 악성 사용자의 인증의 요구에 기반해 아카마이 MFA 서버로 정보를 전달하면 MFA 서버로부터 MFA 챌린지가 공격자의 브라우저에 전달이 됩니다. 반면 피해자의 브라우저에는 어떠한 MFA 챌린지도 도달하지 않기 때문에 스마트폰 앱에도 푸시가 도착하지 않습니다. 공격자는 아카마이 MFA 확장 프로그램은 물론 페어링된 어센티케이터도 없기 때문에 실제 로그인 포털의 인증에서는 액세스가 거부되게 됩니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피싱이나 중간자 공격으로부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왜 아카마이 MFA를 사용해야 할까요? 2021년 4월에 발표된 IDC 분석 리포트에서는 아카마이 MFA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아카마이 MFA는 아카마이의 안정적인 딜리버리 모델을 기반으로 최신 산업 표준 기술의 스마트 패키징을 대표한다. 마찬가지로 첫 번째 특징 역시 아카마이 MFA의 서버들은 약 40만 대 이상의 아카마이 인텔리전스 엣지 플랫폼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즉, 어느 위치에서 사용자들이 접속하든지 위치에 따른 응답 지연 없이 안정적이고 빠른 MFA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강력한 피도2 기반의 인증 기법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MFA를 우회하는 공격 방식을 예방하여 기업의 데이터 유출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제로 트러스트 기반의 솔루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기존에 사용하던 하드웨어 키 방식과 다르게 소프트웨어 기반의 시큐리티 키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휴대성, 편의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절대 유출되지 않는 키 저장소를 통해 안전하게 프라이빗 키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카마이의 MFA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추가적인 정보를 원하시면 QR코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사용하시는 MFA의 보안이 걱정되고 하드웨어 키가 불편하다 생각되시면 위 메일 주소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미팅을 통해 더 자세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다음 순서는 아카마이 바이 데브옵스를 주제로 아카마이 코리아 시니어 엔게이지먼트 매니저이신 김재현 이사가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카마이에서 컨설팅을 담당하고 있는 김재현 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카마이에서 제공하는 데브옵스 툴과 이를 이용한 유스 케이스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카마이의 데브옵스는 무엇인지 알아보고 자동화, 운영, 모니터링, 각 영역에서 아카마이가 제공하고 있는 데브옵스 툴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데브옵스 툴을 활용한 유스 케이스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카마이의 데브옵스는 일반적인 데브옵스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아카마이의 데브옵스는 고객의 데브옵스 워크플로우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아카마이 제품, 도구, 그리고 기술의 모험을 의미합니다. 기존의 고객 데브옵스 기술과 잘 연동하면서 자동화를 통해 효율성과 생산성을 제공합니다. 이미 많은 고객들이 자체적으로 데브옵스 워크플로우를 구축하여 사용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카마이는 기존 데브옵스 워크플로우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스냅인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아카마이 관련 업무도 자동화하여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먼저 일반적인 데브옵스 워크플로우입니다. 플랜, 코드, 빌드, 테스트 과정을 거쳐 릴리즈, 디플로이, 오퍼레이트, 모니터 순서로 워크플로우가 진행되며 다시 플랜, 코드, 빌드, 테스트 과정을 반복하게 됩니다. 각각의 워크플로우 단계에는 GitHub, 젠킨스, 도커, 테라폼, 워드프레스, 수모로직과 같이 많이 사용하는 알려진 툴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DevOps 워크플로우의 각 단계를 지원하는 아카마이 스냅인들입니다. 코드 단계에는 패스트 액티베이션이 있고 테스트 단계에는 ESI 테스트 서버와 테스트 센터가 있습니다. 디플로이 단계에는 테라폼과 클라우드 테스트가 있으며 오퍼레이트 단계에는 엣지워커스와 클라우드렛, 커스텀 비헤이비어, 패스트 퍼지, 그리고 엣지사이드 인클루드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니터 단계에는 앰펄스와 데이터 스트림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고객의 기존 DevOps 워크플로우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스냅인들을 아카마이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카마이에서는 지향하는 DevOps의 목적이 아래와 같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고객들이 요청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빠른 서비스 온보딩. 두 번째, 설정의 자동화. 세 번째, 유연한 개발 옵션. 이러한 요구사항들을 기반으로 아카마이 DevOps의 목적은 자동화, 효율성과 생산성, 그리고 분산 개발팀 지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아카마이 플랫폼 내에서 이 세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아카마이 DevOps의 주요 스냅인들을 알아보고 이 스냅인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자동화 관련 스냅인을 알아보겠습니다. 배포를 자동화할 수 있는 주요 툴로는 아카마이 파이프라인, 아카마이 CLI, 프로퍼티 매니저 API, 그리고 테라폼 인테그레이션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아카마이 파이프라인은 아카마이 CLI에서 제공하는 패키지를 통해 사용할 수 있으며 배포 작업 전체 과정을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www.example.com이라는 도메인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했을 때 dev.example.com, qa.example.com과 같이 개발용 도메인과 QA용 도메인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새로운 기능을 개발할 때 먼저 개발용 도메인의 기능을 개발하고 개발이 완료되면 QA 도메인에서 적용하여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테스트가 완료되면 마지막으로 운영 도메인에 개발된 기능을 최종 적용하게 됩니다. 아카마이 설정 변경도 개발 도메인에 먼저 적용되고 그 다음에 QA 도메인에 적용되며 마지막으로 운영 도메인에 적용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아카마이 파이프라인을 이용하여 분산된 응용 개발팀의 변경 사항을 통합 빌드하고 개발 도메인, QA 도메인, 그리고 운영 도메인에 적용하는 배포 과정 전체를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수작업에 의한 오류를 줄일 수 있고 신속한 배포 과정을 통해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아카마이 CLI는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를 이용하여 프로퍼티 설정의 생성, 변경, 배포 등 프로퍼티 관리에 대한 자동화를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엣지의 캐시를 5초 이내에 삭제하는 패스트 퍼지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아카마이 CLI에 대해서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세 번째, 프로퍼티 매니저 API는 PAPI, 파피로 줄여서 말하기도 합니다. 프로퍼티 설정은 엣지 서버에서 요청과 응답을 처리할 때 사용되는 설정입니다. 파피는 이러한 프로퍼티 설정을 관리할 수 있는 API를 제공합니다. 아카마이 CLI는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프로퍼티 설정을 관리할 수 있다면 파피는 API로 프로퍼티 설정을 관리하고 배포할 수 있습니다. 고객의 기존 DevOps 시스템에 아카마이 프로퍼티 설정 관리를 API로 구현하여 통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테라폼 인테그레이션은 테라폼을 사용하여 기존 인프라와 함께 아카마이 캐시와 설정에 대해서 배포 과정을 자동화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고객의 기존 DevOps 시스템이 테라폼을 사용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아카마이 CLI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아카마이 CLI는 커맨드 라인에서 아카마이 설정을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프로퍼티 컨피규레이션과 패스트 퍼지, 그리고 넷스토리지 등이 아카마이 CLI의 기본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으며 새로운 패키지를 쉽게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패키지에는 파이프라인, 엣지워커스, 샌드박스 등과 같이 20개가 넘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커맨드 라인으로 설정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API 크리덴셜이 필요합니다. 이 API 크리덴셜을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아카마이 CLI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카마이 CLI를 포함하여 방금 소개드린 다양한 자동화 툴들로 여러분의 DevOps 워크플로우에서 아카마이 구성에 대한 설정과 배포를 쉽게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운영 관련 스냅인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클라우드릿은 오리진 서버에서 운영되는 비즈니스 로직을 아카마이 엣지에서 실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주요 클라우드릿에는 리다이렉션 룰을 설정할 수 있는 엣지 리다이렉트가 있고, 멀티 오리진의 로드 밸런싱을 지원하는 애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리진이 처리할 수 없을 만큼 사용자가 많을 때 웨이팅 룸을 제공하는 클라우드릿도 있습니다. 오리진을 새로운 오리진으로 버전업 할 때 신규 오리진으로의 트래픽을 단계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페이지드 릴리즈 클라우드릿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접근 제어, 오리진으로 전달되는 URL 변경 등과 같이 여러 기능을 지원하는 다양한 클라우드릿들이 있습니다. 오리진의 비즈니스 로직이 엣지의 클라우드릿에서 동작하면 그만큼 오리진의 부하는 줄고 사용자에게 가까운 엣지에서 실행되기 때문에 성능도 개선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 커스텀 비헤이비어는 어드밴스드 메타데이터를 셀프 컨피규레이션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어드밴스드 메타데이터는 아카마이를 통해서만 작업해야 하는 제약사항이 있지만, 이 커스텀 비헤이비어를 이용하여 고객사의 DevOps 시스템에서도 어드밴스드 메타데이터를 포함하여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패스트퍼지는 URL이나 CP 코드를 이용하여 웹사이트 콘텐츠를 5초 이내에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카마이 엣지 서버에 캐시되어 있는 구버전의 콘텐츠를 수초 이내에 삭제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오리진의 콘텐츠를 업데이트한 뒤에 사용자 브라우저에 바로 반영하고자 할 때 엣지에 캐시된 구버전의 콘텐츠를 삭제하는 과정인 퍼지가 필요합니다. 오리진의 콘텐츠를 업데이트한다면 엣지에 캐시되어 있는 구버전에 대한 퍼지 여부를 고려해야 합니다. 네 번째, 패스트 액티베이션과 패스트 롤백. 이 기능은 설정 변경을 몇 분 이내에 배포하거나 몇 분 이내에 롤백하는 기능입니다. 아카마이는 전 세계에 수십만 대의 엣지 서버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빠른 배포와 빠른 롤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엣지 워커스는 아카마이 설정을 자바스크립트 코딩으로 지원하는 기능입니다. 최근에 릴리즈된 기능으로 다음 슬라이드에서 조금 더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엣지 워커스는 트래픽 처리 로직을 자바스크립트로 코딩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림에서 보면 엣지에서 트래픽을 처리할 때 4가지 이벤트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1번은 클라이언트가 엣지로 요청하는 이벤트이고, 2번은 엣지가 오리진으로 요청하는 이벤트입니다. 3번은 오리진이 엣지로 응답하는 이벤트이고, 4번은 엣지가 클라이언트로 최종 응답하는 이벤트입니다. 4가지 이벤트에 대해서 각각 펑션이 정의되어 있으며 해당 펑션을 오버라이드하여 코딩할 수 있습니다. 슬라이드에서 보여주는 엣지 워커스 예제는 특정 국가에서 오는 요청에 대해서 엣지에서 403으로 응답하도록 구현된 자바스크립트 소스코드입니다. 소스코드를 보면 이란, 이라크, 시리아 사용자로부터 요청이 들어온 경우에는 403으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아카마이 설정도 코딩으로 작업하고 관리할 수 있어서 DevOps 적용에 보다 적합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모니터링과 관련된 스냅인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데이터 스트림은 최근에 릴리즈된 기능으로 아카마이 플랫폼을 통해 전달되는 모든 트랜잭션의 로그 데이터를 전송하는 리포팅 서비스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조금 더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엠펄스는 변경사항이 성능 SLA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실사용자의 데이터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 기능도 별도 슬라이드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진단도구 API입니다. 이 API를 사용하면 사용자에게 콘텐츠를 제공할 때 경험하는 많은 일반적인 문제들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아카마이 컨트롤 센터 포털의 진단도구 메뉴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기능들을 API로 제공합니다. 네 번째, 얼러드 API입니다.
얼럿 기능은 아카마이 서비스 및 오리진 상태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알림을 제공하는 기능입니다. 얼럿 API를 이용하여 이슈 발생 시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스트림은 엣지 로그를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기능입니다. 실시간으로 전송되는 로그를 통해 서비스 대시보드 및 모니터링을 구현할 수 있으며 이슈 발생 시에 원인 분석을 위한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DevOps 워크플로우에 쉽게 통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매트릭을 제공하며 API를 통해 원하는 데이터 필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로그 전송은 푸시 방식이며 S3, Azure 스토리지, 데이터독, 스플렁크와 같은 서드파티 스토리지로 전송 가능합니다. 엠펄스는 실시간 성능 모니터링 툴입니다. API를 이용하여 젠킨스 및 다른 DevOps 툴과 함께 자동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변경사항이 성능 요구사항에 만족하는지 엠펄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테스트는 서버 사이드 성능 지표를 제공하는 반면에 엠펄스는 HTML 렌더링, 자바스크립트 실행, 이미지, 애니메이션 등과 같이 실사용자의 성능 지표를 제공합니다. 지금까지 자동화, 운영, 모니터링 영역으로 구분한 다양한 아카마이 DevOps 스냅인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이 스냅인들을 활용한 DevOps 유스 케이스 5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유스 케이스는 테스트 및 디플로이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림에서는 아카마이 설정이 통합 빌드 과정을 거쳐 스테이징에 배포되고 프로덕션에 배포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설정 변경과 관련해서는 아카마이 CLI와 Property Manager API가 사용되었고, 배포 자동화와 관련해서는 아카마이 파이프라인과 테라폼, 그리고 젠킨스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테스트를 위해서는 테스트 센터가 사용되었고, 성능 요구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엠펄스가 사용되었습니다. 별도의 테스트용 프로퍼티를 이용하여 운영 사이트의 서비스 중단 없이 새로운 기능을 적용하여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스테이징 환경에서 성능을 확인함으로써 성능 요구사항이 만족된 콘텐츠를 운영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유스 케이스는 아카마이 파이프라인입니다. 그림에서 보면 아카마이 설정 변경이 분산된 응용 개발팀에서 작업되고 통합 빌드 서브로 모아진 뒤에 인티그레이션, QA 과정을 거쳐 프로덕션에 배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포 전 과정을 아카마이 파이프라인으로 자동화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 아카마이는 파이프라인에 대한 런북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 런북에는 프로퍼티 매니저를 위한 아카마이 CLI 사용 지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카마이 설정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파이프라인 프레임워크의 준비 단계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연속적인 통합과 연속적인 배포에 대해서 아카마이 파이프라인으로 전체 과정을 자동화하고 분산된 응용 개발팀에서 동시에 작업된 내용을 통합하여 빌드함으로써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유스 케이스는 배포 자동화입니다. 그림에서 보면 비포에는 아카마이 서비스가 구 오리진으로 설정되어 있고 애프터에는 아카마이 서비스가 신규 오리진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프로퍼티 매니저 API 기능, 그리고 아카마이 CLI에서 제공하는 프로퍼티 매니저 기능, 그리고 아카마이 CLI에서 제공하는 퍼지 기능으로 오리진 변경에 대한 자동 배포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오리진이 변경된 후에 구 오리진의 컨텐츠를 캐시에서 삭제하는 퍼지를 수행하는 부분도 자동 배포에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동 배포를 통해 신속한 오리진 이관 작업이 가능합니다. 네 번째 유스 케이스는 단계적 배포입니다. 그림에서 보면 비포에는 아카마이 서비스가 구 오리진으로 설정되어 있고 애프터에는 오리진 앞단에 페이지드 릴리즈 클라우드 릿이 있으며 페이지드 릴리즈 클라우드 릿은 구 오리진과 신규 오리진을 모두 연결하고 있습니다. 구 오리진에서 신규 오리진으로 전환할 때 일부 트래픽만 먼저 신규 오리진으로 흐르게 하여 문제가 없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구 오리진으로 롤백하고 만약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신규 오리진으로의 트래픽 비율을 높여서 단계적으로 신규 오리진으로 전환하는 기능입니다. 페이지드 릴리즈 클라우드 릿과 클라우드 릿 API를 통해 자동화하고 기존의 DevOps 워크플로우에 적용할 수 있으며 안정적으로 오리진 전환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유스 케이스는 오리진 오프로드입니다. 실시간으로 컨텐츠를 업데이트하려고 할 때 캐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리진은 변경되었지만 엣지에 캐시된 9버전의 컨텐츠가 제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림에서 보면 오리진의 컨텐츠 관리자가 오리진의 컨텐츠를 변경했을 때 해당 컨텐츠에 대해서 자동으로 퍼지를 수행하도록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하면 컨텐츠를 업데이트한 경우 캐시 여부와 관계없이 변경된 컨텐츠가 사용자에게 바로 제공될 수 있어서 사용자 경험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캐시 TTL을 길게 설정할 수 있어서 성능을 높이고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동 퍼지는 아카마이 시에라에서 제공하는 퍼지 기능을 사용하거나 패스트 퍼지 API를 이용하여 구현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5가지 유스 케이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은 알아두면 좋은 아카마이 데브옵스 관련 팁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GitHub에 있는 아카마이 레포지터리입니다. 여기에는 아카마이 오픈 API에 대한 샘플들이 다양한 언어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API 샘플을 찾으실 때 이곳에서 먼저 확인하신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두 번째, HTTP IE 툴은 커맨드 라인에서 아카마이 오픈 API를 쉽게 호출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간단한 API 요청은 이 툴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포스트맨 툴은 UI에서 아카마이 오픈 API 요청을 쉽게 호출하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링크에는 포스트맨을 사용하는 방법을 비디오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으니 한번 보시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아카마이 데브옵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아카마이 데브옵스를 시작할 준비가 되었으니 지금 바로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아카마이 컨트롤 센터 포털에 사용자 계정을 만들고 사용자 계정과 연결된 API 클라이언트 및 크리덴셜을 생성합니다. 생성한 API 크리덴셜을 이용하여 아카마이 CLI, HTTP IE 등과 같은 아카마이 데브옵스 툴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아카마이 데브옵스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developer.akamai.com의 데브옵스 페이지에서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표 감사합니다. 이어서 오늘 마지막 세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세션은 아카마이 글로벌 서비스 Your Cloud Security and Delivery Experts를 주제로 아카마이 그레이터 차이나 그리고 코리아의 서비스 라인 디렉터이신 정택진 전무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아카마이 글로벌 서비스 여러분의 클라우드 보안 및 딜리버리 전문가라는 제목으로 아카마이의 글로벌 서비스 포트폴리오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아카마이 코리아에서 코리아 및 그레이터 차이나 지역 커스터머 석세스 팀의 서비스 라인 디렉터를 맡고 있는 정택진이라고 합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저희 아카마이의 글로벌 서비스 현황을 말씀드리고 엣지 서비스와 보안 서비스의 양축으로 구성된 아카마이 서비스 제품 포트폴리오를 살펴볼 것입니다. 저희 아카마이의 모든 제품과 서비스는 24시간 가용한 고객 포털인 컨트롤 센터와 업계 선두의 SLA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업계를 선도하는 20년 이상의 클라우드 딜리버리와 보안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프로페셔널 서비스, 선제적인 모니터링, 문제 방지 및 기술 지원, 그리고 업계의 기술 트렌드를 반영한 심도 깊은 교육. 저희 아카마이의 글로벌 서비스는 이러한 핵심 요소와 가치를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카마이의 컨설팅, 프로페셔널 서비스, 교육 서비스는 그 자체로 유료화된 제품군을 이룹니다. 이 분야 기술에 대한 전문가이자 신뢰받는 고객의 조언자로서 저희 아카마이는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여 아카마이 제품을 더욱 최적화하여 사용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 상품을 갖추고 고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카마이는 26개국에 배치된 2,100여 명의 프로페셔널 서비스 및 기술 지원 인력을 통해 24시간 기술 지원 케이스 및 트러블 슈팅 요청에 응대하고 있습니다. 연간 7만 5천 건 이상의 지원 요청 케이스를 완수했고
연간 총 110만 시간 이상의 유상 프로페셔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기술적 요구사항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SOCC는 Security Operation Command Center의 약자로서 공격에 대한 모니터링, 진행 중인 공격에 대한 분석과 방어를 수행하는 조직입니다. 화면에 방패 모양의 아이콘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BOCC는 Broadcast Operation Command Center의 약자로서 스트리밍 이벤트의 품질과 안정성을 모니터링하고 품질 또는 안정성 문제가 발생할 때 즉각적인 해결을 수행하는 조직입니다. 화면에 재생 버튼 모양의 아이콘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아카마이는 화면에 표시된 바와 같이 분포된 SOCC와 BOCC를 운영함으로써 매니지드 보안 서비스를 받는 고객을 위한 모니터링과 공격 대응을, 그리고 상시 및 이벤트성 미디어 스트리밍을 하는 고객을 위한 모니터링 및 미디어 품질 이슈 대응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잠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카마이가 제공하는 서비스 제품은 엣지 서비스와 보안 서비스의 양축으로 구성됩니다. 고객은 아카마이의 캐시, 웹사이트 가속, 클라우드 보안 등의 제품을 구매하여 아카마이 컨트롤 센터가 제공하는 UI와 API를 활용해서 스스로 셀프 서비스를 하실 수도 있고, 그에 덧붙여 서비스 제품을 함께 구매해서 아카마이 프로페셔널 서비스 인력의 전문적인 지원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코나 사이트 디펜더나 본 매니저와 같은 아카마이의 보안 제품에 대한 전문적인 프로페셔널 서비스를 받고자 하실 때에는 보안 서비스 제품인 SOA, RRS, MSS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이언, 미디어 딜리버리, 다운로드 딜리버리 등의 웹사이트 딜리버리 및 CDN 제품에 대한 전문적인 프로페셔널 서비스를 받고자 하실 때에는 엣지 서비스 제품인 플러스, 어드밴스드, 프리미엄 서비스 앤 서포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각 서비스 제품군은 굿, 베터, 베스트로 표현되는 세 가지 단계에 따라 구성되어 있는데요. 포함되어 있는 프로페셔널 서비스 시간의 양과 제공되는 서비스 피처의 종류에 따라 단계가 구분됩니다. 베스트는 모든 가용한 딜리버러블과 풍부한 PS 시간을 포함한 고급 상품이고, 굿은 최소한의 필요한 시간과 컴팩트한 딜리버러블로 저렴하게 구성된 패키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터는 그 중간입니다. 각 서비스 제품이 고객들께 어떤 활동과 결과물을 제공하는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엣지 서비스 제품군입니다. 아카마이 플랫폼을 구성하는 수십만 대의 엣지 서버를 기반으로 아카마이는 다양한 제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중 흔히 CDN으로 표현되는 웹사이트의 가속, 캐싱, 스트리밍 미디어 딜리버리 제품들을 잘 활용하기 위해 전문 인력의 기술 지원과 컨설팅이 필요할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엣지 서비스입니다. 반면 KSD, 본 매니저 등의 클라우드 보안 제품에 대한 전문 인력의 기술 지원과 컨설팅을 위해 덧붙여지는 서비스를 보안 서비스 또는 시큐리티 서비스라고 합니다. 엣지 서비스는 굿, 베터, 베스트 3단계 모델에 맞춰 플러스 서비스 앤 서포트, 어드밴스드 서비스 앤 서포트, 그리고 프리미엄 서비스 앤 서포트로 구분됩니다. 각 제품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플러스는 가격이 가장 저렴하고 내용물이 컴팩트한 엔트리 레벨 제품으로서 소정의 PS 시간을 통해 지정된 담당 전문가의 설정 지원이 제공되고, 아카마이를 통해 딜리버리 되는 도메인에 대한 기본적인 헬스 체크 보고서가 정기적으로 제공됩니다. 화면을 보시면 각 딜리버러블의 성격에 따라 테크니컬 어드바이저리, 테크니컬 서포트, 프로페셔널 서비스, 에듀케이션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테크니컬 어드바이저리 면에서는 월간 보고서 및 자동화된 헬스 체크 보고서가 제공되고, 테크니컬 서포트 면에서는 기술 지원 케이스가 열렸을 때 서비스가 없는 고객 대비 초기 응대를 더 빨리 해드리는 강화된 응대 SLA가 제공됩니다. 프로페셔널 서비스 면에서는 지정 아카마이 솔루션 전문가로서의 프로페셔널 서비스 담당자가 배정이 됨으로써 고객사의 히스토리와 맥락을 이해하는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듀케이션 면에서는 아카마이가 제공하는 유료 고객 교육 행사에
연간 1회 무료로 참석하실 수 있는 참석권을 드립니다. 어드밴스드는 중간 레벨의 서비스로서 앞서 보여드린 플러스가 제공하는 내역에 더해 전담 기술 컨설턴트와 전담 기술 지원 담당자가 배정되는 등 플러스에 비해 한층 강화된 서비스입니다. 화면에서 회색 아이콘으로 표시된 항목은 플러스와 동일한 요소들이고 오렌지색 아이콘은 어드밴스드 제품에서 추가로 제공되는 요소들입니다. 이 추가되는 요소들을 설명드리자면 테크니컬 어드바이저리 면에서는 고객사를 담당하는 지정 기술 컨설턴트의 배정이 가장 특징적이고 연간 2회의 서비스 리뷰를 통해 고객의 아카마이 쓰임새를 심층적으로 살펴보고 꾸준한 개선을 추구합니다. 테크니컬 서포트 면에서는 기술 지원 케이스가 열릴 때의 초기 응대를 플러스에 비해 더 빨리 해드리는 SLA가 제공될 뿐 아니라 고객사를 담당하는 지정 기술 지원 담당자가 선임됩니다. 프로페셔널 서비스면에서는 플러스에 비해 더 많은 PS 시간인 분기당 30시간이 부여됩니다. 마지막으로 에듀케이션 면에서는 아카마이가 제공하는 유료 고객 교육 행사에 연간 2회 무료로 참석하실 수 있는 참석권을 드립니다. 프리미엄은 최상위 등급의 서비스로서 고객의 신뢰를 받는 기술 전문가로 자리매김할 것을 목표로 하는 아카마이 어카운트 팀이 풀셋으로 배정되어 높은 수준의 상시 협업과 많은 서비스 시간을 제공합니다. 프리미엄 서비스는 앞서 설명된 플러스 어드밴스드가 제공하는 요소들을 모두 내포하고 있고 거기에 더해 자료화면에서 청색 아이콘으로 표시된 항목들을 제공합니다. 테크니컬 어드바이저리 면에서는 분기당 1회의 비즈니스 리뷰를 통해 고객의 아카마이 쓰임새를 심층적으로 살펴보고 꾸준한 개선을 추구하는 한편 최적화 및 성능 개선 등 고객이 선택하는 주제로 심층 분석 및 컨설팅 프로젝트를 진행해서 전문가 의견과 권고사항을 제공해드리는 테크니컬 비즈니스 어세스먼트도 포함됩니다. 테크니컬 서포트 면에서는 기술 지원 케이스에 대한 초기 응대 및 진행 상황 업데이트에 대한 SLA를 최상위급인 프리미엄 레벨로 제공하고 지정된 기술 지원 엔지니어에 더해 난해하고 복잡한 이슈 등의 해결 과정에서 고객과 아카마이 내부의 커뮤니케이션 및 에스컬레이션을 담당하는 서포트 딜리버리 매니저도 배정해 드립니다. 프로페셔널 서비스 면에서는 아카마이 관련 기술적 구현 작업을 관리할 고객형 테크니컬 프로젝트 매니저가 배정되고 어드밴스드에 비해 더 많은 PS 시간인 분기당 120시간이 제공됩니다. 마지막으로 에듀케이션 면에서는 아카마이가 제공하는 유료 고객 교육 행사에 무제한 무료로 참석하실 수 있는 참석권을 드리고 고객과 협의한 커스텀 교육 주제를 가지고 연간 2일간의 고객사 방문 교육이 제공됩니다. 다음으로 보안 서비스 제품군입니다. 아카마이의 KSD 본 매니저 등의 클라우드 보안 제품과 함께 이에 대한 전문 인력의 기술 지원과 컨설팅을 함께 받고자 할 때 보안 서비스 또는 시큐리티 서비스를 구매하게 됩니다. 보안 서비스는 굿, 베터, 베스트 3단계 모델에 맞춰 Security Optimization Assistance, SOA, Readiness and Response Service, RRS, Managed Security Service, MSS로 구분됩니다. 셋 다 지정된 보안 전문 프로페셔널 서비스 담당자를 배정해드리고 보안 설정 작업에 사용할 수 있는 PS 시간을 드린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지만 고객이 사이버 공격 또는 공격 의심 사례를 신고했을 때 아카마이 SOCC가 응대해드리고 공격을 차단하는 서비스는 RRS와 MSS에서만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아카마이 SOCC가 선제적으로 공격을 모니터링하고 고객보다 앞서 선제 대응을 통해 공격을 차단하는 서비스는 MSS에서만 제공이 됩니다. 각 보안 서비스 제품을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Security Optimization Assistance, SOA는 보안 서비스 중 가격이 가장 저렴하고 내용물이 컴팩트한 엔트리 레벨 제품입니다. 각 딜리버러블의 성격에 따라 어택 레디니스, 즉 공격에 대비한 준비, 어드바이저리 서비스, 즉 기술적인 자문, 이렇게 두 가지 요소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어택 레디니스 면에서는
아카마이 보안 설정 작업에 사용할 PS 시간이 제공되고 정기적인 시큐리티 리뷰를 통해 공격과 보안 제품 작동에 관련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오탐률 개선과 최적화를 위한 권고안을 제공해 드립니다. 어드바이저리 서비스 면에서는 고객에게 자문을 제공할 수 있는 지정 보안 전문가가 배정됩니다. 소아는 엔트리 레벨 제품으로서 전면적인 매니지드 시큐리티 서비스는 아닙니다. 즉, 상시 운영 체계에서 보안 제품에 대한 설정 업무와 최적화 작업의 권한과 책임은 고객에게 있으며 아카마이는 소아가 제공하는 범위 내에서 설정 작업 지원, 권고안 제시, 보안 태세에 대한 리뷰를 제공합니다. 레디니스 앤 리스폰스 서비스, RRS는 중간 티어의 보안 서비스 제품으로서 앞서 소아가 제공하는 어택 레디니스, 어드바이저리 서비스에 더해 자료화면에 오렌지색으로 표시된 시큐리티 이벤트 매니지먼트 서비스가 추가로 제공됩니다. 본 RRS와 뒤에 설명될 MSS에서 제공되는 시큐리티 이벤트 매니지먼트라는 것은 고객이 사이버 공격 또는 공격 의심 사례를 신고했을 때 아카마이 SOCC가 응대해 드리고 공격을 차단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즉, 고객이 신고를 해주시면 이에 응대를 해드리는 리액티브 서비스 성격을 띱니다. 보안 서비스의 최상위 레벨인 매니지드 시큐리티 서비스는 앞서 SOA RRS가 제공하는 모든 종류의 서비스에 더해 자료화면에 연녹색으로 표시된 추가적인 서비스들, 특히 프로액티브 모니터링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어택 레디니스 면에서는 정기적인 공격 대응 절차 점검 프로그램, 실 트래픽을 사용한 모의 공격 훈련이 제공됩니다. 어드바이저리 서비스 면에서는 월간 솔루션 보고서, 비즈니스 리뷰를 제공합니다. 시큐리티 이벤트 매니지먼트 면에서는 어택 서포트 이후에 사후 리포트를 제공함으로써 공격의 특징, 대응 조치 내역, 전반적인 공격 대응 과정의 양상과 영향을 정리합니다. 프로액티브 모니터링 면에서는 아카마이 SOCC의 역량을 활용하여 사이버 공격에 대한 모니터링 및 선제적 대응을 제공함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매니지드 시큐리티 서비스의 면모를 완성했습니다. 지금까지 엣지 서비스와 보안 서비스 두 종류의 서비스 제품군을 설명드렸는데요. 이 두 가지의 상품을 하나의 제품으로 묶은 프로텍트 앤 퍼폼 번들 제품도 있습니다. 화면에서 가로축에는 엣지 서비스 제품이 굿, 베터, 베스트 순서로, 세로축에는 보안 서비스 제품이 굿, 베터, 베스트 순서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 XY축의 상품을 조합해 9가지의 프로텍트 앤 퍼폼 번들 제품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소아와 플러스를 묶을 수도 있고 MSS와 프리미엄을 묶을 수도 있습니다. 이 묶음 상품은 조합에 포함된 각각의 서비스 상품의 피처가 모두 포함되어 있을 뿐 아니라 따로 샀다라면 별개로 구분하여 사용했을 엣지 서비스의 PS 시간과 보안 서비스의 PS 시간을 한 바구니에 넣어 공유 PS 시간으로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오늘 주어진 시간 내에서는 미처 다 말씀드리지 못했지만 엣지 서비스, 보안 서비스 이외에도 이벤트 서포트, 엠펄스 서비스, 사이암 서비스라고 하는 또 다른 목적의 서비스 상품들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다양한 아카마이의 발표 세션을 통해 웹 성능, API 전달, 캐시 기반의 파일 다운로드 서비스, 웹 및 앱 보안, API 보안, 본 매니지먼트, 서버리스 컴퓨팅, 제로 트러스트 지원 제품 등등 많은 제품과 관련 기술 동향에 대해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을 통해 이런 여러 가지 아카마이 플랫폼 기반의 제품을 아카마이 전문가의 조직 및 역량과 조합하여 효과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돕는 아카마이의 서비스에 대해서도 들으셨습니다. 아카마이의 서비스를 여러분의 기술팀의 확장된 외부 전문가 팀으로 활용하시면 여러분은 더욱더 본연의 비즈니스 목표에 집중하실 수 있고 동시에 아카마이 플랫폼과 제품을 최대의 효율로 사용하시게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발표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아카마이 솔루션 데이즈의 모든 발표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석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맺은 말씀을 아카마이 코리아 이경준 대표와 김성수 상무께서 감사의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3일간) 열린 버추얼 이벤트에 많은 분이 참석해 주셨는데요.
관련해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3일이 매우 짧게 느껴질 만큼 올 행사 내용이 알찼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아카마이 전문가들이 열심히 준비한 세션들이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디지털 전환이 매우 빠르게 일어나는 바람에 기업 컴퓨팅 환경도 급격한 변화를 겪는 중입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기업이 아카마이와 함께 웹, 모바일 성능, 그리고 클라우드 보안, 기업 애플리케이션 접속, 비디오 전송 같은 현안 과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는 새로운 도전과 이를 극복하는 데 있어 아카마이 기술이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하는지 잘 보여준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행사 내용이 고객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실시간 채팅 내용을 통해 살펴보았는데요. 참석자들이 올린 글을 보니 3일간 행사를 준비한 분들의 노력과 정성이 잘 전달된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이 자리를 빌려 행사 세션 진행에 참여한 모든 분께 감사 인사 전합니다. 지난해 기생충이 아카데미 4관왕을 차지해 모두 놀랐던 기억이 나는데요. 올해 기억 남는 시상식이 있으세요? 제가 아카마이에 몸담고 있다 보니 아카마이가 미국 텔레비전 예술과학 아카데미 나타스가 주관하는 제72회 기술 및 엔지니어링 에미상을 수상한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에미상의 기술 및 엔지니어링 부분이 있는 것이 생소한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상이 갖는 의미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 상은 TV 방송을 인터넷으로 전송하는 데 있어 혁신적인 활약을 한 기업에게 돌아갑니다. 요즘에는 실시간 스트리밍이 당연시되고 있잖아요. 모든 소비자가 영상 끊김이나 지연을 경험하지 않고 마치 공중파 방송처럼 인터넷에서 방송을 볼 수 있는 것은 CDN이 없다면 불가능하죠. 방송업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시상식에서 아카마이의 20년간의 노력이 인정을 받은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아카마이가 클라우드 보안업체인 가디코어를 인수를 했는데요. 이번 인수를 통해 어떤 고객 가치를 앞으로 전달할 계획인가요? 이번 인수로 아카마이의 제로 트러스트 보안 솔루션 라인업이 시대적 요구에 맞게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아시다시피 아카마이는 제로 트러스트에 있어서 개척자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카마이는 한 발 앞서 제로 트러스트 환경을 구현해서 고객의 중요 자산을 보호해 왔습니다. 이런 경험을 토대로 솔루션을 제공하기도 하고요. 가디코어가 생소한 분들도 있을 텐데 간단히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가디코어는 이스라엘 보안 기업입니다. 가디코어는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이라는 기술을 통해서 하이브리드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서 보안 강화를 지원할 것입니다. 가디코어의 솔루션을 이용하면 상호 통신 권한이 있는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만 사용자 접속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위협에 노출되는 표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베어메탈이나 가상머신, 컨테이너 등이 혼재된 하이브리드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서 공격자가 멀웨어나 랜섬웨어 같은 악성 코드를 확산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번 인수로 아카마이가 웹 어플리케이션 방화벽이나 제로 트러스트 네트워크 접속, DNS 방화벽, 보안 웹 게이트웨이에 대한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 솔루션을 이제 더하게 되었다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카마이가 추구하는 미래 혁신의 방향은 무엇일까요? 아카마이의 뿌리이자 혁신의 토대는 아무래도 엣지 플랫폼이죠. 오늘날 아카마이를 있게 한 엣지 플랫폼은 AI 기술을 통해 지능적으로 진화 중입니다. 모두가 AI를 말씀하시죠. 실제로 AI가 제 역할을 하려면 양질의 데이터셋이 필요합니다. 아카마이가 이제 전 세계에 폭넓은 고객 기반을 자랑하고 있고 AI를 정교하게 다룰 수 있는 것은 다양한 유형의 패턴 데이터를 아카마이가 확보할 수 있고 이 데이터셋을 활용해서 엣지 플랫폼을 더 인텔리전트하게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엣지 플랫폼 관련해 AI 못지않게 아카마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보안입니다. 아카마이는 엣지 플랫폼 기반 보안 시스템을 통해서 초연결 환경으로 바뀌는 기업
컴퓨팅 환경에 필요한 위협 방어 대책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가 여러 곳으로 분산되면 관리할 정책도 많아지고 이때 간극이 발생하면서 이제 취약점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H 플랫폼 기반 보안 시스템을 운영하면 특정 분야에서 공격이 이루어져도 이를 효율적으로 막고 공격이 다른 지점으로 퍼지는 것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기쁜 소식 하나 전달하며 맺은 말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2022년부터 아카마이 유튜브 채널 한글 플레이리스트가 업로드 됩니다. 현재 컨텐츠를 준비 중인데요. CDN 엣지 플랫폼, 메타버스와 엣지 플랫폼, 재택근무와 엣지 플랫폼, 총 3개의 컨텐츠 시리즈를 2022년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행사 진행팀에서 꼭 전달해달라고 부탁 하나 멘트가 있습니다. 설문지 작성 잊지 마시라고요. 여러분의 피드백이 더 나은 행사의 씨앗입니다. 다시 한번 이번 행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내년에 더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